안녕하세요. 인터넷 방송학과 학과장 이정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엔터테인먼트학과 학과장 송시영입니다. 자, 오늘은 CF 감독을 하시고 계신 박동석 감독님을 모셨는데요. 자, 박동석 감독님,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히또 필름이라는 프로덕션에서 감독 생활을 하고 있고요. 97년에 업계에 나왔으니까 한 20년 조금 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광고, 뮤직비디오, 그 다음에 홍보 영상, 브랜드 필름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장 네. 기본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건데. 뭐 했냐고요? 네, 그렇죠. 가장 가장 본인이 하셨던 작품. 네, 저는 이제 생활가정 같은 거, 생활가정이나 생활용품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건 옥시 시리즈하고 데톨 이런 거 있잖아요. 데톨. 예. 옥시 크림, 빨래 끝 예. 이런 거. 그런 시리즈를 한 4년 정도 계속 했어요. 그거 하고 제가 처음에 감독 입봉을 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양락의 새나라 치킨이라는 게 아주 옛날에 있었고요. 치킨. 예. 그래서 그리고 국내 구워져온 닭 이런 것들을 좀 해서 한때는 닭 감독이라고 좀 불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네. CF를 하고 나면 좀 CF를 찍었기 때문에 그쪽 이용권 같은 거, 평생 이용권 이런 거 나오나요? 아,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이제 보통 이제 광고 촬영을 하게 되면 이제 닭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이제 그 푸드 트럭이 와가지고 직접 이제 닭을 튀겨주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한 100마리 정도를 이제 100마리. 예, 그래서 이제 촬영장에서 이제 촬영 준비하고 그러면 스태프들이 다 닭다리 물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지는 게 좀 이쁘게 보여져야 되니까 이게 닭다리도 좀 이쁘고 이런 것들 하고 여러 개를 튀겨서 좀 화면에 보기에 조금 안 좋은 것들은 그냥 다 물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잘 먹는 편은 아니고. 그렇게, 예. 예. 그리고 생활용품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이제 박스로 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 예지민 같은 거에서 유나하고 예지민하고 여성 생리대를 했었는데 두 박스를 갖다 주셔가지고 스태프들한테 여자 스태프들한테 다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광고 상품에 따라서 그 네. 광고 현장에서 물품이 이제 계속 이제 리필되고 해야 되니까 촬영하는 그렇죠. 중간에 네. 그래도 많이 이제 또 남는 거는 또 이제 거기 스태프분들이 또 나눠 가지시고 네네, 그렇게 되고요. 제가나 이런 과자 같은 경우도 그냥 거의 박스떼기 정도로 오니까 이거는 그런 거는 거의 그럼 자동차라든지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예, 자동차 그러네. 그거는 자동차 같은 거. 제가 조감독할 때 그 GM 대우 나노스 누구라 레간자 시리즈 조감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독님 모시게 계시던 감독님께서 DC를 받으셔서 샀는데 그때 레간자를 한 700만 원 정도 주고 사신 그 당시에요? 예. 그래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DC를 받고 어차피 그 시리즈를 계속 연출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레간자라는 차가 있었는지도 모를 분들도 많을 것 같긴 한데 여기 이정원 교수님이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서 레간자 띄워주시겠네요. 레간자 빠 이렇게 나누스 빠 이거 사진 찾아봐야 되네. 소리가 차를 말한다.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쉐보레 전신인 GM 대우 자동차 했을 때 만들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레간자를 타셨었습니다. 한 몇 년. 그때 좀 조용하다라는 컨셉으로 되게 그쵸. 쳤던 승용차. 그것이야. 소리 없이 강하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가장 기본적인 질문. CF 감독이라는 거를 직업으로 선택하신 이유, 그러니까 계기 같은 것이 따로 있었나요? 이거 말하면은 되게 웃으실지도 모르시는데, 제가 사실은 국문학 전공이에요. 국문학 전공이고, 제 부전공으로 이제 영화를 하고 있었는데, 4학년 때 이제 제가 이제 영화 연출부
막내 생활을 하려고 네.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영화사 출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영화가 엎어졌어요. 아, 영화가. 영화가 엎어져서 이제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해야겠다고 매일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가르치시던 저희 이제 교수님분 중 한 분이 광고 쪽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뭐 CF 촬영 감독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교수 식당에서 밥 한 끼 얻어 먹으면서 자네는 뭐 할 건가? 그래서 영화 할 건가? 그래서 예, 뭐 이제 영화 뭐 해야죠. 그랬더니 그러면 졸업하기 전에 한 3개월만 저기 광고 찍는 데 있는데 거기 한번 이력서 내고 가봐라.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랬더니 아 저는 그래도 영화 좀 다른 거 뭐 해서 선배한테 해놓은 얘기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월급을 준다는 거예요. 거기는 광고 회사가. 근데 영화는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 네. 그 당시 한 96년, 97년이니까 뭐 한 100만 원 받기로 해놓고 한 50만 원 주고 떼어먹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은데, 거기는 한 달 일하는데 55만 원인 걸 준다니까. 그래서 이제 한 3개월만 돈 벌어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영화판 다시 가야겠다 그러다가 지금까지 이제 쭉 이렇게 놀러 그러니까 앉게 됐습니다. 직접적인 계기는 우연찮게 돈 벌려고. 그쵸. 네. 돈 벌어서. 중요한 거죠. 네. 아니, 직업이라는 네. 게 돈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실 CF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제작이 되는 영상이니까. 예, 그렇죠. 목적 자체도. 그때는 이제 뭐 한때는 뭐 영화인이 꿈이었기 때문에 뭐 돈보다 예술을 하겠다 뭐 이랬다가 완전 망했습니다. 아, 저도 한때는 영화에는 예. 꿈꿔도. 그러니까 송 교수님께서도 몰랐는데 예, 영화를 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 네. 그냥 본인 버시는 그 돈으로 네. 그 DVD 그러니까 뭐 CD 같은 거 블루레이 있잖아요. 이런 거? 블루레이 디스크 같은 것들을 엄청 사서 모으세요. 근데 예. 보면은 뜯지도 않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거는- 자산 증식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컬렉터. 그러니까 아니, 단순 아니. 컬렉터 아닐까. 아니, 이게 지금 제가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기는 한데 네. 저는 의미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 학습 목적과 연구 목적으로 그러니까요. 블루레이를 영국 모집을 합니다. 목적이라고 사시는데 뜯지 않은 게 굉장히 제 눈에 아니, 많이 왜냐하면 먹혔거든요. 원래 저기 뭐 공부하시는 분들이 책을 뭐 당장 안 읽어도 사는 것처럼 같은 맥락에서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 중요한 게 네. 아니니까. 자, 그러면 CF 감독이 하는 일이라는 게 정확히,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뭐 무슨 음악 감독도 있고 촬영 감독이 있고 그다음에 조명 감독이 있고 그런데 네. CF 감독이 하는 역할이라는 게 정확히 그냥 네네. 컷 뭐 이런 거나 하는 건지 네네. 아니면 전체적인 뭐 구도나 이런 것들을 예. 감독진한테 지휘를 하는 네네. 총 수장이 되는 건지 그런 예. 게 좀 궁금하거든요. CF 감독은 이제 대외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 기획부터 뭐 카피해서 카피 그다음에 콘티 만들고 그다음에 뭐 촬영장에서 뭐 레디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레디고 뭐 외치고 연출을 하고 그다음에 후반 작업까지 다 총괄하는 뭐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들을 하시고 뭐 그런 일을 하는 거는 맞는데요. 네. 한마디로 그냥 영업질이죠, 영업질. 그러니까 그래서 광고주하고 네. 뭐 대행사하고 뭐 이렇게 어쨌든 먹고 살고 일을 하려면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거를 우스갯소리로 이제 영업맨이라고 좀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보통은 한 프로젝트를 다 총괄을 해서 모든 것을 다 진두지휘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촬영하기 전에 이제 대행사나 광고주에서 받은 걸 가지고 콘티를 만들고 콘티 작성을 해서 그거를 이제 촬영기사, 그러니까 촬영 감독, 조명 감독들하고 어떤 앵글로 했으면 좋겠고 이번엔 톤 앤 매너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조명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논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사람을 연출 감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그게 저도 광고 회사에서 네네. 네, 이제 오래 일을 했었는데 네. 이제 제가 있던 회사의 감독님은 네. 이제 그런 마인드였어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여쭤봤지. 네. 감독이 하는 역할이 정확히 뭐예요? 그랬더니 네. 별로 하는 거 없어. 그게 정답입니다. 정답. 요 뭐 촬영팀 무슨 팀 이 사람들 싸움 안 나고 그냥 잘 저기 화합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냥 네. 분위기 맞춰주는 게 감독이야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네네.
사실은 뭐 감독이 촬영장에서 그 전에 이제 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조 감독이 알아서 찍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끼리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끼리 막 싸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좀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제 그거를 이제 처리하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새벽까지 촬영하면은 이제 졸지 않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력이 강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뭐 저희가 촬영하기 전에 뭐 촬영 감독, 조명 감독, 그다음에 뭐 아트 디렉터 뭐 다 뭐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 얘기가 끝나서 사실 감독 안 와도 조 감독이 다 알아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뭐 드라마나 영화처럼 뭐 그 전에 뭐 배우들 출연하는 출연자들이 뭐 리딩을 하고 온다던가 어떤 거라고는 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공부해오고 하지를 잘 않아요. 그냥 와서 콘텐츠 대충 보고 있다가 뭐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베스트를 뽑아낼 수 있는 거. 그것이 감독이 촬영장으로 이렇게 한다면 제일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아니, 듭니다. 뭐 그게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말씀 그렇게 하시는데 뭐 보통은 뭐 이게 CF 한 편 만드는데 뭐 여러 사람이 다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게 아무 문제 없이 잘 굴러가서 완성을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 제일 뭐 문제가 없이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사실은 그거는 되게 공력이 없으면 그렇죠. 힘들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좀 어느 정도 짬밥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좀 이렇게 좀 그렇게 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좀 많이 이렇게 받아서 선배 감독들이 이런 식으로 인물을 연출하고 이런 식으로 뭐 제품을 찍고 이런 것을 이제 좀 많이 배워서 이제 그걸 좀 제 스타일대로 좀 이제 다시 해석을 해서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모시고 있던 감독님들 중에 한 분은 그 굉장히 감독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감독은 움직이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의자에 디렉트 체어라고 이제 뒤에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써 있잖아요. 이런 감독 뭐 누구. 예,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앉으시면 집에 가실 때까지 안 일어나십니다. 우리도 다음에 요거 촬영 다시 할 때 의자 뒤에 저희 이름 좀 이렇게 써놓도록 하잖아요. 네, 일단 그렇게 하면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뭐 제가 생각을 했었던 게 나는 감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카리스마나 뭐 건인식도 좋지만 나는 저 사람처럼은 되지 않겠다. 저 사람이 하는 거 반대로 가겠다 해가지고 저는 사실 뭐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의자에 앉아 있는 편도 아니고 주로 카메라 옆에 있습니다. 카메라 옆에서 카메라 감독하고 뭐 얘기를 하고 이제 카메라가 어쨌든 피사체 그러니까 뭐 연기자면 연기자하고 제일 가까운 데서 위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보면서 거기서 연출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모니터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광고주들이 오잖아요. 제일 무서우신 광고주 대사분들이 오시면 제가 그 의자에 앉으면 옆으로 이렇게 포위를 해요. 이렇게 쫙 포위해서 감독님 이거 하나 더 주고 이게 이제 너무 싫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가고 조 감독을 거기에다 PD나 조 감독을 거기다 박아놓습니다. 그리고 야, 저 사람들 절대 옆으로 오지 못하게 해. 그리고 난 다음에 앞에서 하고 제가 원한 거 난 다음에 이제 통해서 이제 전에 들어서 해줄 수 있는 거는 해주고 이제 보통은 이제 시간이 없다 그러고 아무튼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뭐 나중에 찍겠습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 마음대로 하는 편입니다. 그런 게 다 이제 경력이 쌓였을 때, 내공이 쌓였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거겠죠.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감독님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는데 그럼 이 광고 촬영을 할 때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쓰거든요? 촬영은 뭐 보통은 이틀 이틀 정도 촬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촬영 시간만 그런 거고 이제 좀 이제 외국 나가고 이러면 뭐 한 보름, 일주일, 뭐 이런 식의 것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국내에서 촬영을 하면 한 이틀 반 꼬박 새는 경우도 있고요. 한 이제 모델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이제 예. 탑 모델들 있잖아요. 탑 모델. 예, 탑 모델들 같은 경우는 매니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제가 콘티 봤고요. 저 콘티 보여드렸고요. 저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밖에 시간을 못 냅니다. 이런 식으로 딱 못을 받습니다. 그렇지. 또 스케줄을 예, 바꾸시니까. 그렇게 하면 예. 저희는 뭐 아침이나 새벽 가서 다 준비해서 리허설하고 다 맞춰놓고 예. 오셨습니까? 하고 한 3시간 만에 예. 뭐 끝내서 간 적도 있고요. 제가 조감독 할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그때 역시 제가 이제 모시게 계시던 감독님께서 옥시를 해서 제가 네. 그대로 다운로드를 받았지만, 네. 옥시크린 할 때 돌아가신 최신실 누나가 네. 정말 잘하시거든요. 그쵸. 그때 뭐, 그쵸. 셰프 완전, 요정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오셔서 뭐 하고, 그때 옥시 전속 모델이셨는데, 이제 한 1시간 반 만에 가신 적도 있고요. 그러면 1시간 반 만에 본인 지금- 분량을 다 예, 예. 완벽하게 소화하고 가셨다는 거죠. 예, 준비를 많이 해갖고 왔나? 아니, 근데, 그냥 워낙 잘하는 건가요? 예, 워낙 잘하셔서. 그리고 이제, 잘하셨죠. 전속이니까 어떤 식으로 했는지 계속 아시는 거예요. 알죠, 그쵸. 그래서 뭐 빨래 끝 이러면 뭐 어떤 표정 뭐 이런 게 나오니까 뭐 광고주든 뭐 대행사든 뭐 그냥 한 번 하면 오케이고 한 번 더 깔고 아니 됐어요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쵸, 그쵸. 뭐 그런 거는 굉장히 편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인 모델 같은 경우들하고 촬영할 때는 제가 한 테이크를 60번까지 간 적이 있어요. 60번.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60번. 그러니까 제가 좀 어렸을 때인데, 이게 이제 좀 짬이 길어지다 보면, 요건 이런 식으로 하고 다른 식으로 편집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는 좀 이제 막 너무 의욕도 넘치고, 나는 이 커트를 이렇게 꼭 찍어야 돼 하니까, 카메라도 그대로 뭐 연기자만 계속 내가 나오는 거 나올 때까지 한 60번 정도는 한 적도 있고요. 근데 잘 안 나오지 않나요? 절대 안 나오죠. 그죠. 예, 그렇게 그 정도 예. 해서 안 나오는 거면 진짜. 아니, 저도 이제 음악 녹음을 네. 이제 받을 때 보컬이 이제 원하는 대로 다시 녹음을 하는데 이게 하다 보면 점점 더안 메이크업 좋아지죠. 되면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거를 디렉을 잘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쪼이지 않게끔 그거를 갖다 잘 컨트롤해가지고 베스트가 나오게끔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것까지 아는데 시간이 좀 걸렸죠. 뭐. 전 요새는 이제 뭐 일을 많이 안 하고 이제 후배들 일하는 거에 이제 그게 이제 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에서 이렇게 보고 이제 연출을 꼭 박동석 저 사람이 해야 돼 하는 것만 뭐 1년에 몇 개 하고 아니면은 이제 저희 사무실 후배 감독들 나가는 거 뒤에서 이제 뭐 뒷방 노인네처럼 이렇게 보고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몰래 가는 이제 감독들이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야 요거 더 찍어 요거 더 찍어 이러면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싹 찍고 나면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이제 카메라 감독한테 이 커트 하나만 더 찍어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감독 연출하는 연출 감독 모르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바쁘니까 현장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연출하는 후배 감독들은 이걸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커트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들어가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15초, 뭐 30초짜리가 조금 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좀 있고요. 뭐 그러면 그렇습니다. 또 한번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이게 좋아서 하는 거랑 네. 즐기는 거랑 그 다음에 이거를 내 업으로 직업으로 삼았을 때는 굉장히 좀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뭐 무슨 내가 교수이지만 학교 나가는 게 너무 싫어 이럴 수도 있고요. 내가 감독인데 난 이거 찍는 거 너무 싫어 이럴 수도 있는데 진짜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CF 감독은 일반적인 만족도가 어떤 정도인가요? 그냥 뭐 이거 개인적으로 차이 굉장히 좀 많이 날 텐데 저는 그래도 한 85% 정도. 85%? 네, 저는 영화 안 하고 광고한 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편.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만족도라는 것은 사실 진짜 개인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 직업적으로 좀 좋은 거는 좀 프리하죠. 일단 뭐 시간이나 이런 거. 왜냐면 이제 뭐 내가 하는 그 롤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밤을 새던 뭐 물을 하던. 저희 회사 조감독들 같은 경우도 보통 한 암묵적으로 시간은 출근 시간 한 10시입니다. 10시 정도 되는데 뭐
잠깐 왔다가 근데 저 요번에 뭐 개봉한 영화 있는데 좀 보고 오면 안 돼? 그러면 단체로 가서 보기도 하고요. 좀 일이 없을 때는 좀 프리한 편이고 아니면 그리고 뭐 조금 젊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뭐 저렇게 나이 많지는 않지만 기존에 제 친구들보다는 그러니까 좀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아야 되니까 그쵸. 젊은 사람들하고 그렇죠. 소통을 많이 그렇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젊게 살게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네. 그게 오히려 네. 트렌드를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나이가 들면은 오히려 일이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트렌드를 못 쫓아가는 네.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고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광고업계 쪽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큰 단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이제 뭐 제가 다 치면 한 200편 정도 200편 정도 한 것 같은데 저하고 일을 같이 했던 그때 뭐 대행사 PD나 뭐 카피라이터나 이런 분들은 뭐 제 선배도 있고 뭐 후배도 있지만 보통 임원급 아니면 이제 다 퇴사하시고 닭집하고 이러시니까 닭집. 네. 그러니까 뭐 아르바이트 하던 친구들이 해상도 닭집, CF 감독도 닭집 역시 대한민국 치킨이네요. 네, 치킨집으로 다 수렴이 네. 되죠. 네, 그러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어린 친구들 오니까 감독이 저처럼 좀 나이 있고는 이런 사람들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새끼 후배 감독들을 키워서 전면적으로 이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나이가 뭐 제가 어느 정도 한 20년 됐으니까 대충 계산하시면은 나이 나오실 텐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일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이제 작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회사 이제 유지하고 뭐 경영에 대한 부분을 좀 가게 되는 거죠. 감독에서 약간 이제 프로덕션 그런 쪽으로 소죠. 가게 되는 거고. 관리자에게 되는 거고 아니면 CEO 이런 거. 뭐 그렇게 되는데 뭐 워낙 회사가 조그매서 그러진 않고요. 네. 저희 지금 이 방송 컨셉하고도 잘 맞네요. 감독님 지금 예. 지금 이렇게 가고 계시는 그 길이. 근데 이제 뭐 사실은 제가 85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90점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영상에 관심이 있고 이거를 좋아하시면 도전해볼 만한 직업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뭐 유튜브용 뭐 1인 제작자가 되든 아니면 프리랜서 감독이 되든 아니면 저처럼 어떻게 보면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뭐 셰프 광고 감독이 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요즘은 옛날에는 그 CF를 전문으로 하는 프로덕션 회사에서 CF를 제작했는데 요즘은 이제 하도 1인 기획사라든지 아니면 1인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온라인 광고 같은 것들도 그냥 개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1인 제작사하고 그 다음에 CF 프로덕션의 그런 차이점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차이점은 제작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프로덕션은 큰 걸 할 수가 있고 덩치가 큰 걸 할 수 있고 이런 거? 뭐 그게 이제 뭐 프로덕션이라서 뭐 덩치가 큰 거를 할 수 있다 이런 개념보다는 보통 이제 뭐 유튜브 1인 크리에이터나 아니면 뭐 1인 제작사 같은 경우는 되게 컴팩트 하잖아요. 막 내가 촬영을 하고 기획을 하고 편집을 하고 그다음에 빨리빨리 나와야 되니까 어차피. 그래서 뭐 기간도 자꾸 이루고 뭐 이러니 뭐 좀 제작비 자체가 좀 작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하나의 뭐 CF를 만들면 이게 뭐 온라인에 걸리던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이제 뭐 온에어 하던 공중파에 걸던 하면 3개월, 4개월 정도를 계속 쓰잖아요. 보통 3개월, 적어도 3개월, 4개월 정도. 왜냐면 제작비 자체가 억대가 넘으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혼자서 요번 CF는 제가 혼자서 촬영하고 편집하고 하겠습니다 해서 1억 주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요새는 진짜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촬영하고 편집도 뭐 이제 개인적으로 툴로 할 수 있고 뭐 거기다가 더빙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저는 처음 배웠을 때는 35mm 영화 필름으로 시작을 했었고 그다음에 다 어쨌든 지금 영화나 드라마처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스텝들 뭐 촬영 감독이 있고 그 아래 조수들이 뭐 퍼스트, 세컨드, 서드 있고 조명도 마찬가지고 다 각자의 영역들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내공을 쌓아서 그 분야에서 어쨌든 최고에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은 곳이니까 그렇게 돼서 저희가 보통 촬영을 하면 작게는 한 50명? 스태프들이 한 50명 정도 되고요. 50명. 예, 많게 되면 거의 한 100명 정도. 그러니까 뭐. 그거를 저하고 PD하고 조감독 친구들하고를 다 통제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제작비 자체가 뭐 좀 많이 좀 차이가 나고요. 근데 물론 제작비가 많이 비싸서 많이 단가가 높으니까 좋은 작품이다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래도 제가 요새는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1인으로 이제 자기가 촬영하고 뭐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되게 컴팩트하게 하는 후배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부러워요, 사실. 예. 그러니까 저처럼 뭐 셰프 감독이 촬영도 굉장히 잘할 것 같고 뭐 카메라도 굉장히 많이 알 것 같고 뭐 이러잖아요. 하나도 모릅니다. 저는 그 전에 예전에 샀던 그 DSLR 카메라 하나 있고요. 요새는 뭐 헌팅이나 이런 거 다 되나요? 네. 그럼 핸드폰으로 찍어요. 핸드폰 찍지. 뭐 제가 뭐 카메라에 대해서 뭐 굉장히 많이 알거나 조명, 그러니까 얇게 좀 이렇게 많이 알기는 하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굳이 내가 그걸 다 알 필요는 없거든요. 아니 보니까 요즘에 시장에서도 뭐 네. 유튜브 같은 거를 보면 테크 유튜버 분들이 장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전문적인 네네. 그 소개까지 다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어느 정도 확산되고 대중화되고 네. 그게 또 이제 1인 그렇죠. 1인 미디어가 많이 되죠. 활용을 많이 하시니까 약간 좀 대중화가 됐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죠. 장비 자체도. 그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뭐, 죄송합니다. 광고라는 게 굳이 뭐 비싸고 뭐 한 50명 이렇게 모을 필요 없이 정확한 컨셉을 가지고 원하는 거를 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줘서 그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만 해주면 되는 건데 네. 이게 굳이 뭐 빅스타가 나와서 뭐 하는 거보다는 저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하고요. 아이디어. 예. 그러니까 아이디어하고 컨셉이 어느 정도 잘 맞아서 내가 팔고자 하는 물건하고 매칭만 잘 된다면 저는 충분히 1인 미디어나 1인 기획사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요, 아이디어나 뭐 빅스타 같은 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프로덕션에서 하는 CF하고, 네. 그 다음에 1인 기획을 아무리 이제 뭐 카메라 같은 장비를 능수능란하게 달아서 아이디어 좋게 촬영을 한다 하더라도 촬영 스타일이라든지 뭔가 CF 프로덕션에서 제작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날 수밖에 없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장비들이 좀 많이 차이 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요새는 이제 유튜버나 뭐 하시는 분들은 워낙 카메라가 좋잖아요. 그래서 뭐 소니나 뭐 캐논 이런 조그만 DSLR 카메라 뭐 동영상 찍히는 걸로 하지만 뭐 저희는 그런 장비를 사용을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워낙 뭐 장비도 고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혼자서 뭐 내가 전원을 키워서 뭐 오토포커싱을 맞추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장비 셋업이나 이런 것부터 좀 전문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고 똑같이 지금은 뭐 예전에는 영화하면은 필름으로 찍고 뭐 방송국에서는 뭐 ENG를 쓰고 그러니까 비디오로 쓰는 뭐 이런 걸 썼지만 지금은 장비는 다 똑같거든요. 장비는 뭐 드라마 찍는 장비, 영화 찍는 장비, 뭐 광고 찍는 장비 다 똑같지만 그거를 가지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촬영 감독 따로 있고 조명 감독 따로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전문적으로 보는 뭐 앵글이나 아니면 이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좀 많이 좀 다른 것 같고 그렇겠죠. 예. 후배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온라인 광고하는 후배들을 보면 뭐 어쨌든 뭐 촬영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보통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러니까 기획은 비슷하게 해요. 뭐, 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난 다음에 들고 나가서 이제 실질적으로 촬영했을 때는 머릿속에 있는 저희는 정확하게 콘티가 어느 게 돼 있고 이건 몇 초를 쓸 거고 하고 정확하게 콘티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우선순위로 해서 촬영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일단 먼저 찍더라고요. 그렇지. 요즘에 또 스타일이. 일단 찍어 놓고 그거를 붙여보면서 편집으로 하더라고요. 해서 또 이제 재창출. 그 어떻게 보면은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그쵸, 이건 그거는 아닌데 아니죠. 완전 스타일이 달라져. 완전 다른 거죠. 그쵸. 예전에 필름으로 계획에 다루시기 따라서 시작하신 하느냐. 세대랑 네. 디지털로 넘어간 세대하고는 완전히
스타일 자체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도 그러니까 저한테 만약에 뭘 하나 주고 이거 컨셉이 이건데 좀 찍어주세요 그러면 저는 못하거든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콘티를 먼저 해서 콘티를 그려야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짜고 이거 컴포 맞고 이래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그냥 일단 막 찍어요. 다. 그러니까 컴팩트하니까 하고 난 다음에 편집으로 막 승부를 보니까 그러니까 요새 뭐 그 여행 유튜버들 뭐 이런 친구들 보면 편집도 굉장히 뭐, 그렇죠. 뭐 세련되고 뭐 톤 잡는 거나 이런 것도 저도 보고 진짜 심지어 그걸 다 핸드폰으로 편집까지 끝내는 뭐,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은 이제 뭐 본인이 조금의 감각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쵸. 네, 얼마든지 이제 시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도 네. 감독님의 이제 오랜 경험과 네. 이런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 CF 감독이 되려면 네. 뭔가 어떠한 이런 이론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런 거에 관련된 수업 정도는 어느 정도 습득이 돼 있어야만이 내가 네. 감독 생활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네. 것들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이게 좀 애매하고 좀 민감한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예전에는 네. 그러니까 대행사라고 하는 이렇게 광고주하고 그 광고를 대행하는 대행사에 프로듀서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프로듀서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감독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그 대행사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제일기획이든 대웅기획이든 이런 데 공채 시험을 봐서 예. 프로듀서가 되고 뭐 카피라이터가 되고 이러다가 프로듀서가 나와서 감독이 되는 경우나 아니면 저처럼 프로덕션에서 조감독 생활을 해서 연차가 차서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감독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하나가 아예 없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행사에 있었던 PD가 아예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다양해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예, 가기 더 힘들어지죠. 옛날보다는 훨씬 더 힘들어지죠. 애매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통 어떤 식으로 이제 이 프로덕션을 들어오냐면 아름아름 우리 선배가 프로덕션 조감독이다. 뭐 그럼 누구 뽑는 날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하는 경우. 아니면 이 프로듀서들이 나와서 저처럼 그 연출 프로덕션이 아니라 PD 프로덕션이라고 또 따로 차렸어요. 그러니까 대행사에서 예전에는 그냥 바로 프로덕션 쪽으로 넘어오고 PD가 컨트롤하던 게 프로듀스 컴퍼니가 따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PD들 어쨌든 대행사에 있던 PD들이 나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대행사에서 이렇게 계속 일을 하나가 더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대행사에서 했던 프로듀서 역할을 배워서 여기서 감독이 되는 경우.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프로덕션에서 하던가 아니 하나 더 있다. 그냥 대충 하고 나 감독할래 해서 명함 받아가지고 감독되는 거. 그 요즘엔 또 유튜버들이 네네. 많으니까 네. 그 채널 같은 걸 또 잘 운영하고 그쵸. 그게 또 구독 숫자가 늘어나고 약간 좀 반응이 있으면 그분들이 또 그쵸. CF 쪽으로 네. 또 이렇게 뭐 소규모의 CF부터 바로 또 시작하는 네네네. 경우가 그런 많더라고요. 창업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어떻게 있어요. 보면 또 없던 방법이 생기는 근데 거긴 그래도 한데. 저희가 생각할 때 뭐 기본적으로 뭐 마케팅 언론이라든지 네네네. 아니면 뭐 프로덕션에 관련된 네네. 예, 무슨 뭐 기타 등등이라든지 뭔가 감독님이면은 단순하게 그냥 혼자 아이디어 짜서 촬영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뭔가 광고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방과 같은 데서 배우는 네. 그런 무슨 어떤 우리가 잘 모르는 수업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듣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예. 저는 뭐 학교 다닐 때는 뭐 이제 영화 쪽이었으니까 뭐 영화 관련된 거나 뭐 이런 거를 좀 배웠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광고 홍보학과도 있고 그러니까 광고 이론적인 것들 배우는 거,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영상의 구성이나 뭐 스토리 짜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적인 거 공부하는 거는 좀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 만약에 이제 대학교도 만약에 이제 영상 관련 학과나 디자인, 뭐 미술 이런 쪽은 좀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저는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셰프 감독,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A, 기획자가 아니면 뭐 마케팅 깊숙하게 알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마케팅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광고는 어쨌든 이거 물건 하나, 이렇게 생수를 하나 팔려고 하면 이거 다 마케팅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인 거.
그다음에 영상 언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뭐, 네. 뭐 카메라에 대한 용어나 뭐 이런 것들, 뭐 그 영상에 관련된 것들 좀 많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광고 쪽에 감독이 되려면 많은 것을 좀 봐야, 공부하기라기보다는 많은 쪽에 관심 좀, 그러니까 패션이라던가, 그렇죠. 뭐 자동차라던가, 뭐라도 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아이덴티티는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만약에 제가 엄청나게 옷 푸죽이나 입고 막 추링 늘어난 거 입고 다니는데 나한테 패션 광고 하나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 자신을 좀 꾸밀 줄 알아야 되고, 뭐, 그 다음에 화술도 좀 많이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설득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케팅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좀 이론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그 처음에서 그 감독됐을 때까지 시간을 좀 많이 좁혀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많은 그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할수록 단축시켜 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저건 더 똘똘한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뭐 마케팅의 그렇죠. 포피도 알고 그 다음에 무슨 아이디어를 짰는데 그냥 뭐 별다른 아이디어가 아니라 요거에 맞는 거 분명히 저쪽에서 이제 광고주나 대행사 쪽에서 숙제를 주잖아요. 뭐 이런 아이디어 컨셉은 이거다 그러는데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 짜다 두면은 혼나죠. 근데 이제 조감독이라고 왔는데 막내라고 왔는데 보니까 이거 마케팅 기반에 기본적인 컨셉 기반에서 뭐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보니까 이거 콘티하는 말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면은 얘 똘똘. 이거는 뭐 다른 사회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되면은 조금씩 더 기간 자체가 좀 줄어들 것 같고, 뭐 요새는 굉장히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극 좀 활용하시고 이제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하다. 저 사람 만약에 치킨 하면 닭감독 이런 식으로 저거는 저 사람 제일 잘 치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죠. 감독님이 그런 말씀 해주셨지만 그 유튜브를 하시는 그 분들이 요즘에 보면 어떻게 보면 그거를 자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간다는 느낌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결국엔 현장에 갈 때 그것도 포트폴리오로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감독님이 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중요한 지점들 좀 새겨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경험이 많고 뭐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제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식 도제로 해서 카메라 처음에 이렇게 찍으면 다음은 이렇게 찍어야 되고 다음에 카메라를 이거는 제가 배웠었던 굉장히 일본식 도제식으로 감독은 하늘이다 이런 건 그거고, 지금 시대에 맞는 거는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개성을 어떻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저는 20살도 감독이 될 수 있고 바로 뭐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으면 분명히 나를 찾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음악하는 후배들도 있는데 보면 이 친구들도 굉장히 어쨌든 이런 예술적인 거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고 그걸로 하는 친구들이니까 보면은 자기네끼리 촬영해서 뮤직비디오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전처럼 제가 뮤직비디오 찍었을 때처럼 뭐 조성모, 투해분 이런 거는 1억 넘어야 되고 3억 넘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핸드폰으로도 촬영하고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그만 컴팩트한 DSLR 가지고 아이디어로 해서 자기네끼리 그냥 찍어요. 그리고 하고 그 중에 제일 잘 된 친구들이 요즘 친구들 중에 DPR 라이브라고 있는데 그 DPR 그룹 애들은 거기에 자기네들이 촬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옷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푸마하고 콜라보레이션도 해서 신발도 자기네 거 만들고요. 이러한 언더씬들이 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음악도 하고 같이 모여서 음악도 하고 영상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막 이러거든요. 굉장히 핫한 친구들인데
뭐 이런 거는 굉장히 괜찮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 이제 네. 중요한 거는 뭐 반드시 뭘 배워야 된다가 아니라 그렇죠. 많은 것을 알아둘수록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네. 네, 디자인이건 음악이건 뭐 네. 카메라 영상이건 네, 네. 네, 많은 것을 알아두는 게 앞으로는 CF 감독이 갖춰야 될 어떤 기본 덕목 같은 그쵸. 거. 네. 물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마케팅적인 것은 벗어나면 안 돼요. 네. 마케팅은 기본이고. 이건 무조건 기본으로 그렇죠.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거기에 내가 이 제품을 팔던 아니면 이 회사의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은 되게 넓은 거 있잖아요. 만약에 패션이든 음악이든 뭐 영화든 드라마든 뭐 아니면 뭐 그 여행이든 많은 것들이 내가 좀 많이 알고 있는 와중에 그러다 보면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는 영상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계속 영화만 본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차도 좋아해봐야 되고, 그쵸. 뭐 신발도 좋아해봐야 되고, 의상도 좋아해봐야 되고, 술도 좋아해봐야 되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막 조금씩 걷는다 보면 이거 나랑 맞아. 그럼 나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때 쭉 들어가면 돼요. 역시 경험이 제일 중요하고 네. 큰 자산. 네. 그리고 만들어보고 만약에 제가 20년만 좀 늦게 태어나서 지금 시대에 영상을 한다 그랬으면 내가 저 광고를 하고 싶으면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저는 정말 딱 가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TV 광고 하다는 거 아니다. 근데 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너네 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돈 안 줘도 된다. 그래서 그냥 조그맣게 해서 그럼 내 유튜브든 내 홈페이지에 올리겠다. 니들이 이게 마음에 들면 나중에 사라. 그렇죠. 그래서 거꾸로 저쪽에서 나를 다 원해서 찾는 거 아니고 내가 가서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좀 그런 용기? 이런 것들. 물론 당연히 실력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항상 예. 실력은 기본이라는 예. 거. 그 다음에 그쵸. 열정과 노력. 예, 노력, 그쵸. 네. 용기 중요하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그뭐 같아요. 요즘에는 사실은 이런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대중화되기 때문에 네. 편집 기술이라는 이런 거는 예. 어느 정도는 다 네, 그럼요. 수준급이에요. 네, 근데 성향 이제 조정돼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열정. 네. 뭐 이런 부분은 사실은 또 그게 막 그 단시간 안에 또 되는 부분도 아니고 또 그러니까 많이 제가 보기엔 좀 많이 실패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데 박동석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현대자동차 가서 나 니로 광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미친놈이라고 되겠죠. 그리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텐데. 근데 실례로 아디다스에 저도 이제 잠깐 들은 그 유튜브에서 좀 보는 건데 대학생이 콘티를 보냈대요. 니네 광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봐라. 근데 까였어. 왜요? 마음에 안 드니까 까였겠죠. 그렇지, 뭐. 그쵸? 그 대기업에서 뭐 너 뭔데? 그리고 왜요라고 내가 왜 물어봤을까? 그 당연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러네. 그러니까 얘가 네. 열받아서 지가 만들었어. 그리고 유튜브 올려버렸어. 근데 그게 대박이 안 났어. 그러니까 그런 열정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진짜 이 1인 미디어라는 게 워낙 각광을 받고 있고 인기를 끌고 있어서 정말 보면은 별의별 스타일의 광고들이 다 이렇게 본인들이 찍은 게 많은데 정말 잘 만들었다 싶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처럼 딱 어디 무슨 뭐 광고 홍보학과를 나오고 신방과를 나오고 뭐 영화과를 나와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런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제작을 하다 보면 어느새 이제 기회가 다가온다. 아니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에 있는 인터넷 방송학과에서도 뭐 기술을 뭐 막 가르쳐주고 이런다기보다는 그렇죠. 그 숲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뭐 기획 관련된 과목이라든지 뭐 광고, 뭐 예를 들면 뭐 MCN, 뭐 심지어는 뭐 저작권 관련까지 두루두루 볼 수 있는 걸 지금 다들 제공하려고 저희가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20년만 늦게 태어났어도 하는 부분은 지금은 이제 그런 열정이나 이런 건 좀 현실에 안주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로 제가 20년 후에 태어나서 제가 지금 30대 초반이다? 이렇게 했으면 정말 열정 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혼나가면서 배웠던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현실적으로 부딪혀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 동네에 있는 닭집 광고 제가 그냥 해서 이거 한번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안 될까요? 이런 거부터 시작해도 상관없는 거고. 아니 그리고 또 그렇게 열정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네. 많아요. 이쪽에 또 관심 갖는 네. 그 분들 중에 굉장히 많고 또 실제로 또 뭐 네. 이런 뭐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자기 채널에서 또 그런 식으로 네, 네. 또 많은 영상을 또 제작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송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국제사이버대학교 인터넷방송학과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숲을 볼 수 있고 다재다능한 그런 인력을 키우기 위한 수업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감독님이 광고에 관련된 수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감독님이 이제 아무래도 CF 감독 생활을 오래 하셨으면서 학교에 맡고 계신 수업을 하실 때 본인의 어떤 주관이라든지 아니면 이 점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수업의 진행 방향을 이렇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신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니까 이제 저는 기본적인 광고가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 하는 이론적인 거를 조금 이렇게 너무 어렵지 않게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대행사 A나 카피라이터 출신이 아니고 현업에서 이제 광고를 찍고 있는 사람이니까 학생분들이 많이 그냥 지나쳐서 가신 광고들 그러니까 광고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15초짜리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하는 7분짜리, 8분짜리 광고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잘 모르고 스쳐 지나가시는 거나 아니면 꼭 알아야 될 광고들 그러니까 영상 광고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그것을 보면서 좀 이거는 이런 식의 광고다고 해서 좀 분석을 해서 학생들한테 이 광고 보는 눈을 좀 이렇게 시야를 좀 넓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흥미를 좀 더 갖게 해서 내가 나중에 원하면 찾아서 볼 수 있게 그리고 그렇고 요새 트렌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요새 유행하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조금 알려드리려고. 그러니까 왜냐면 관심 없으면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또 광고 나와요. 그리고 틀어버리니까. 요즘엔 또 심하죠. 그쵸. 그러니까 저도 막 그럴 때가 많은데. 그래서 그런 거에서 놓치고 가는 광고들을 좀 많이 보여드려서 흥미를 좀 많이 느끼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오늘은 이 박동석 감독님을 모시고서 저희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CF 감독,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CF 감독에 대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오늘 시간 어떠셨나요?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나요? 예, 좀 부족한 거 있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 또 현장에서 재밌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CF 감독 했으면 제일 궁금한 게 그거냐? 어떤 연예인이랑 친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못 여쭤봤네요, 사실. 실물로 보면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수업 같은 것들을 들으면 원리라든지 이론은 알겠는데 사실 이런 과목들 실습이 필요한 부분들은 현장 경험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나가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한데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또 그런 거 현장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면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 친한 연예인 말씀 제가 제 입으로 했는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친한 연예인 없으신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친한 연예인들은 있어도 없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게 영화나 드라마처럼 팀으로 움직인다고 이제 연기자들은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와서 한나절 일하고 간다고 생각하는 알바 개념. 그쵸. 그러니까 알바보다는 생업을 꾸리는데 광고 제작 광고 출연료가 많이 비싸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사람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스태프들은 이제 영화 쪽 스태프들이 많은데, 영화 촬영 감독, 조명 촬영 감독이 저랑 일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와서 보고 놀래는 거지. 영화를 1년 내내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촬영 감독, 조명 감독도 먹고 살아야 이제 좀 분위기가 달라지죠. 영화 스태프분들도 영화 작업이 없을 때는 CF 쪽으로 가서 또 작업을 또 참여를 하시고 그런 경우가 많은가 보죠. 굉장히 많죠. 그러면
그러니까 항상 이거 제가 그런 걸 잘 몰랐네요. 영화 쪽은 네. 그 모든 그 사람들이 항상 약간 로망 쪽인가 봐요. 그 영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로망을 가지고 있어요. 네, 뭐 드라마를 네. 하시는 분들도 그쵸. 결국은 영화판으로 가고 싶어 하시고 CF도 결국 영화. 아, 영화가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저는 이제 뭐 광고를 하다가 살짝 영화를 또 해서 호락 말아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직접적으로 감독을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영화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이러니까. 근데 보면 광고 감독들이 가지고 있는 로망은 감독이니까 영화 감독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강하죠. 네. 근데 CF 감독 출신에서 영화로 성공한 사람은 그렇게 없어요. 그쵸, 이게 좀 느낌이 외국 장르가 많이 틀리거든요. 뭐 외국에는 계시는데 예, 많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뭐 예. 감독님 말씀하실 때 저도 한번 껴가지고 말씀하셨던 게 리들리 스콧 감독이 예. 원래 굉장히 유명한 CF CF 감독이죠. 엄청 유명한 예. CF 감독이셨는데 또 상업 영화 쪽으로 넘어가셔서 또 예. 엄청난 또 거장이 되셨고 지금도 또 광고 그렇죠. 작업을 계속 하시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하시고 가이리치 감독도 그렇고요. 그렇죠. 가이리치도 그렇고. 예. 영국 쪽에 계시는 감독님들이 예. 다 대부분.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힘든 부분, 이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외국에는 이제 그 뮤직비디오도 찍고, 영화도 찍고, 뭐 또 드라마도 찍고, 광고도 네, 찍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이제 조금 이제 뮤직비디오는 이제 뭐 저도 광고하기 전에 처음 뮤직비디오를 감독 입봉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토이의 여전히 아름다운지에 나오는 거짓말 같은 시간이라는 노래를 했어요. 근데 노래는 굉장히 좋은데. 저 되게 좋아하는 곡인데. 예, 많은 그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망했어요. 거죠. 예. 뮤직비디오 망하고. 예, 뮤직비디오는 망하고, 뭐, 어쨌든, 뭐, 그걸로 처음 이제 뮤직비디오를 데뷔하고,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제가 중국 가서 중국 애들 뭐, 뮤직비디오도 많이 찍고 그랬었거든요. 중국 가수들. 예. 네. 근데 이제, 나이가 있고 이러니까 이제 조금씩 이렇게 밀려나서 이제 중국 일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영상하는 사람들의 가장 로망은 사실은 영화가 맞긴 해요. 그렇구나. 저는 그쵸 그럴 수 있죠. 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종합적으로 하는데 그쵸. 뭐 예술적으로 인정을 예. 또 받는 또 또 있잖아요. 영화 감독 있잖아요. 영화 감독해서 큰 스크린으로 네. 내 이름이 쫙 올라가는데 감독, 박동석 이러면 거기에 대한 이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CF는 크레딧이 엔딩 그건 크레딧이 없죠. 없으니까. 없죠. 근데 역시 그거. 근데 이제 자기네들은 예술을 한다고 생각을 어차피 예술이니까. 네. 근데 이게 제 후배 영화 감독 보면 그런 거예요. 형, 내가 해서 영화를 찍었는데 이게 형 큰 스크린에 내 이름이 쫙 올라가면 그 몇 개월 동안 고생했던 게 확 스쳐간대요. 그 성취감 네. 막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그게 이제 영화가 잘 되고 망하고를 떠나서 그거 하는 것만 하면 완전 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1인 기획으로 네. 이제 본인들이 온라인 광고를 할 때는 광고에도 네. 엔딩 크레딧을 좀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이것도 요새 하는 애들 있어요. 또 요즘 트렌드. 아, 벌써요? 네, 그럼요. 유튜브에서 봤군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는 약간 좀 길게도 영상을 예. 찍고 광고를 찍을 수 있으니까 네. 말미에 그쵸. 또 쭉 스텝도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러는 네. 경우가 많죠. 요번에 그 장항준 감독이 바른치킨 온라인판을 찍었는데 저도 봤습니다. 글 때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크로스오버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장항준 감독님이 오히려 그런 짧은 호흡으로 하시는 거 되게 잘하시는 것 예.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친분은 없지만 장항준 감독은 짧은 거 해야 돼. 긴 가면 이 부분은 커트. 예, 좀 잘라주셔도 되고요. 아, 그런가? 네. 그렇죠. 아니, 뭐, 그리고 뭐, 예. 아내 되시는 분이 뭐, 킹덤 그렇죠. 작가신데요. 어쨌든 방금 얘기는 박동석 감독님의 예,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저희 학교. 그건 전혀 상관이 전혀 없음을 상관이 없어요. 알려드립니다. 박동석 감독님을 모시고 이제 여러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에 또 이제 박동석 감독님을 모시고 또 더 깊은 얘기, 영화판에 대해서 영화 배우 누구랑 친한가 이런 것도 다뤄보면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있을 걸로 저는 사료합니다. 제 생각에는. 네. 아니 뭐 술 먹고 가끔 술 먹고 그런 사람들은 있는데 뭐 그게 친한 거죠? 유명하지 않아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다 같이 인사 한번 하도록 하면서 끝낼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